지금 국가 건설을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부를 수립한다 또는 국가를 건설한다. 이거는 동전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밴딩 머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라는 게 뭐 선거를 하고 헌법을 종이에 써놓고 그리고 뭐 누굴 뭐 장관을 임명하고 이러면은 그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건국 전후의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그 한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의 동원수단이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한정된 나라인데 그걸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이니까 모든 우리의 자원을 다 뽑아갔죠. 사람도 뽑아갔지만은 뭐 우리 숟가락 무슨 쟁기까지 다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일본인들이 한꺼번에 철수하고 완전히 일본에 종속된 경제가 일본과의 완전히 그 단절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 남한 지역의 산업 생산은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 여러분 뭐 10%, 20% 떨어졌다고 그럴 때는데 80%가 날아가고 20%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없는 거죠. 무정부 상태죠. 뭐 미군정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46년 10월에 그 대구 10월 폭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대구 10월 폭동이 4개군에 걸쳐서 엄청난 그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이 제대로 수습을 못했어요. 뭐 할 수가 있나요? 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치안력, 국방력이 없었습니다. 행정부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가장 핵심인데 치안 능력도 없고 국방 능력도 없고 행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범죄와 혼란뿐이죠. 이런 가운데 남북이 이제 분단되고 좌우익 간에 이제 투쟁이 벌어졌는데 투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가지고 덤벼드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항해서 살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좌우익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경제 사정은 절대 빈곤이죠. 절대 빈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은 해방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78%입니다. 문맹자가 78%. 그러니까 뭐 이런 나라가 민주헌법을 해가지고 뭐 투표를 하고 그러는데 문맹자가 78%인데 무슨 민주주의를 합니까? 무슨 경제 발전합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뭐 의료시설이 없고 하니까 질병이 만연하고 그 이승만 박사께서도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그러는데 그때 호열자가 그냥 유행을 하면은 수십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뭐 새로 뭐 해가지고 이끌어 가려면은 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2만 5천여 명 정도입니다. 중학교 저는 아니 저 전문대학 그러니까 이상. 그때 중학교라는 거는 우리 지금 말하는 이제 고등학교, 이거 제가 말하는 전문대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 중학이라는 게 요새 말하는 고등학교까지 합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2만 5천여 명 중에서 아마 3분의 2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일본 통치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친일파라 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이 한반도 경제를 이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거의 그 보수적인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것 가운데 보면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도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인도 진화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에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전체가 이제 불령 인도 진화인데 이 전체의 그 인구가 한반도 인구하고 그때 비슷했습니다. 2천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한국에 70만이 와 있었고 프랑스 사람은 거기에 3,00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 서양이 이 식민지는 다 나쁜 것이지만 서양의 식민지하고 이 동양의 야만 국가가 갑자기 근대화한 일본의 식민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상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본국에 바탕을 깔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걸 통치를 할 때 단지 거기에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자원이나 좀 획득하고 뭐 물건이나 팔고 하는 이런 중상주의 차원에서 한 거지 완전히 뭐 일본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뭐 군대를 이게 사단해 놓고 뭐 헌병 경찰관 수만 명을 갖다 놓고 뭐 교사까지 다 갖다 놓겠지만은 우선 먹고 사는 경제에서 이 사람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제조업의 90%, 광산의 95%, 산업 자본의 90%, 또 기술자와 숙련 노동자의 80%. 그 다음에 당시에 무역은 전부 일본하고 했어요. 물론 뭐 만주도 뭐 일본의 부분이니까 만주하고도 있었지만 그 전부 일본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간 제품이나 뭐 원료나 뭐 모든 필요한 건 일본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쌀이나 뭐 여기서 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뭐 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일본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본하고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해방 후에 대외 무역을 보면은 미국 원조로 들어오는 거 그거 제외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99%가 날아갔어요.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뭐 나라 그때는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의 그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거는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나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고아가 된 시세는 똑같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말이죠. 뭐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중국 장개석 정부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그 일본하고 전쟁하고 그다음 공산당하고 전쟁하고 내전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해방 당시에 뭐 중국이 정신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필리핀하고 뭐 상대를 하겠습니까? 뭐 소련하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일본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됐고 한국은 이게 완전히 어느 나라하고도 교류할 수 없는 나라고 단지 미군이 와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